반갑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세 번째 동화는 노란색의 드레스가 어울리고 붉은 장미를 좋아하며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의 주인공 동화 미녀와 야수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는 미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옛날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어느 나라의 큰 항구 도시에 무역업을 하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3명의 딸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중 막내딸이 가장 아름답고 마음씨가 좋았으며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은 그녀를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미녀는 독서를 좋아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씨 고운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역 사업이 번창하여 가족들 모두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불운이 닥쳐와 항해 중이던 배가 모두 침몰하는 바람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상인과 그의 가족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하여 소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한적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상인에게 예전에 살던 도시에 친분이 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상인의 배 중에 한 척이 항구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상인은 바다에서 배가 전부 침몰했으리라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다행히도 배 한 척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무척이나 기뻐하며 큰 도시로 떠났습니다. 미녀의 언니들은 아버지에게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드레스를 사달라고 부탁했지만 미녀는 장미 한 송이만 부탁했습니다. 상인은 딸들의 부탁을 가슴에 품고 항구로 향했으나 도착해보니 그 소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상인은 크게 실망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을 잃어서 어두운 숲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숲속에서 커다란 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성 안으로 들어갔지만 무척이나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침실에는 포근한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인은 성의 주인을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고민했지만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맛있게 먹고 포근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을 떠나려는데 상인은 막내딸인 미녀가 부탁한 장미가 정원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장미를 꺾은 상인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무서운 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주인인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미를 꺾은 것에 분노해서 상인을 붙잡았고 성에 있는 장미를 꺾은 대가로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얘기하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야수는 대신 3명의 딸들 중 1명을 보내면 상인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상인은 집으로 돌아와 딸들에게 성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막내딸인 미녀는 자신이 장미를 부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공경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진하여 야수의 성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속에 있는 커다란 성에 도착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야수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야수의 흉측한 모습에 겁을 먹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친절함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수는 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며 청혼을 했지만 미녀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자 자신의 무서운 외모에 그녀가 놀랐다는 것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을 대하는 야수의 진심 어린 배려와 선의의 미녀는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미녀는 조금씩 야위어 갔습니다. 야수는 미녀의 모습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녀는 자신의 가족이 너무 보고 싶다고 말하며 야수에게 잠시만이라도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야수는 그런 미녀의 힘들어하는 모습과 슬픈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려 일주일 안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야수는 미녀에게 반드시 일주일 뒤에는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며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당부하였고 미녀는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과의 재회는 기쁘고 즐거웠지만 언니들은 미녀가 성에서 호화로운 생활과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고 생각하며 질투했습니다.
언니들은 미녀를 야수와 약속한 날짜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고 미녀는 약속한 시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야수와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자 미녀는 꿈속에서 야수가 죽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에 놀란 미녀는 급히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를 넘겨 성에 도착한 미녀는 야수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마법이 풀리면서 야수는 아름다운 왕자로 변신했습니다. 야수는 원래 노파로 변한 마녀의 외모를 비하했다가 저주를 받아 야수의 모습이 되었으며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을 때 그 여인이 자신 곁을 일주일 이상 떠나면 죽게 되는 그리고 그 여인이 진정한 사랑을 보이면 풀리는 끔찍한 저주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미녀의 진심 어린 사랑 덕분에 야수는 본래 모습인 멋진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화 미녀와 야수 이야기의 교훈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미녀는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야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야수의 저주가 풀리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미녀와 야수 이야기 잘 보셨나요? 미녀와 야수에서 미녀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원작이 아닌 이후에 동화 제작사가 미녀를 벨이라는 이름으로 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벨로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원작의 내용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화 제작사에 의해 희미하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동화의 내용은 현대 사회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동화는 계속됩니다. 다음 동화는 바로 이 아이만은 안 됩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창문 너머의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넌 이제 사랑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